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예장통합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태국의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박 3일간 함께 교제하며 고국을 향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명절이 지난 후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명절 증후군 극복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오는 23일 예장통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가 104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무효로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대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예정연은 총회와 노회, 소속 지교회인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 동남노회가 지교회 자치권을 우선하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통합총회가 다툼과 분열을 끊고 화합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정연은 기도회에 앞서 세미나를 열고 총회 재판국의 재심은 불법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북동로의 김연현 목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명성교회 건은 재심의 사유가 마땅하지 않기에 총회 재심 판결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예정연은 명성교회 재심 판결에 대한 총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예정연은 101회기부터 103회기까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이 합법하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총회가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결의를 철회하고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국인 교회가 연합회 주최한 수련회 현장에 오현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 되면 한국인들은 가족을 만나러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태국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출신으로 연휴 기간을 이용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태국선교협의회가 15년째 개최하고 있는 연합수련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는 문화를 가진 태국 사람들이 가족 대신 동족을 만나 화합하고 믿음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휴가나 설날 때 휴가 기간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식들이 모여서 뭐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태국인들이 한 300~400명 같이 모여서 같이 또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태국인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돼요, 제가. 현재 한국에 있는 20곳의 태국인 교회 중 15개 교회에서 모인 340여 명의 수련회 참가자들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야외 체육 활동과 장기자랑,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활동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초신자들도 함께 참석하면서 초청 강사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진학 선교사는 연합수련회는 이들이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ก็สำหรับค่ายครั้งนี้ก็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ได้รับการฟื้นฟูอย่างที่ได้ตั้งเป้าไว้ว่าอยากจะมา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ได้รับเขาเรียกว่าการ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และอธิษฐานที่ได้พบพระเจ้าในการมาค่ายครั้งนี้ค่ะก็ตื่นเต้นค่ะสำหรับทุกค่ายมันคือความตื่นเต้น 불교의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는 태국에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갖게 된 이들의 신앙은 태국 현지 속에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태국선교협의회는 태국 사역자들과 연합해 내년 수련회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평소보다 과중한 가사노동과 장시간의 운전 등으로 피로를 호소하곤 하는데요.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명절 증후군 극복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한 번 잘 때 깊게 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을 했다면 업무 환경에 복귀했을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명절 기간은 평소보다 과하게 음식을 섭취해 위장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지친 속을 달래줄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22년 전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살았던 한 주민은 구글 어스로 이 지역 호수를 확대해 들여다보던 중 자동차처럼 생긴 물체를 발견하고 현재 자신의 옛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호수 속 자동차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꺼낸 결과 그 안에서 해골 형태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판비치 카운티 경찰국은 이 시신이 지난 1997년 당시 40의 나이로 실종된 윌리엄 몰트라는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지점 근처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그곳에 22년이 된 시신이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가동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평균 약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앞서 친이란 예멘 반군은 무인기 10대로 이들 석유시설 2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유 생산과 수출이 상당한 규모로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경기장 안에 전범기인 우길기를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 신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경기장의 우길기 반입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한국 정부와 체육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우길기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란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당국이 중국인 범죄 용의자 4명을 잡으려다 생각지도 않게 273명의 투자 사기범까지 검거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중국 대사관과 공조해 마닐라 시내 한 상업용 빌딩을 급습했고 중국인 사기 용의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속반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던 중국인 273명도 함께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필리핀 이민국이 설명했습니다. 이민국은 그러나 273명이 어떻게 체포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미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스의 가장 큰 빙하인 알레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오는 2100년쯤이면 거의 다 사라질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연구진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번 세기 말까지 알레치 빙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를 3차원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100년 스위스 기온이 기준 기간인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다고 가정할 경우 알레치 빙하는 거의 다 녹고 얼음 조각 몇 개만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진은 알레치 빙하는 2000년 이후 1km 정도 후퇴했다며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대출, 기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 기한은 이달 29일이며 영업시간 중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상당수가 연구개발을 통해 보유한 원천 기술을 기업 등으로 이전해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 이전 실적이 가장 우수한 대학은 서울대로 연간 132억 1,700만 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성균관대가 125억, 고려대 105억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결과가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산업으로 축적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부터 영국, 호주 등 33개국에서 통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이름과 주소,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고물가로 악명 높은 메가폴리스인 뉴욕과 도쿄보다도 식료품이 비쌌습니다.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서울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 105.01로 뉴욕 식료품 물가보다 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는 해당 지역에 사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서울보다 식료품 물가가 높은 곳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스위스 도시들 뿐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일 공동체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청소년과 함께 평화순례길을 걷는 제5회 바피스메이커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내달 19일 경기 연천군 DMZ 내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민간인 통제구역 일부 구간을 직접 도보로 걷고 북한 땅이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환경부가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교단체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업무협약식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양재성 목사, 환경부 박청규 차관을 비롯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한국교회 1세대 찬양사역자인 전용대 목사가 17일에 찬양사역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전 목사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낮엔 해처럼 등의 찬양을 통해 나눔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전용대 목사는 1979년 1집 앨범 탕자처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집의 찬양 앨범을 발표했으며 1986년에는 한국복음성가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